세계 A사 레이더라든지 모든 레이더 구조 또는 송수신하는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 이동통신이 됐든 위성통신이 됐든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전 세계 A사 레이더라든지 이런 구조에서 레이더 돔의 소자를 대중소리에서 최대한 소자를 많이 집정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어떤 GPU를 요즘 CPU, GPU 반도체에서도 이렇게 집정하는 기술에 사용하고 또 TV 화소수를 이렇게 집중하는 이런 기술에도 디지털 액정 같은 거 레더를 여는 데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묶어서 전기 출력도 대중소 이렇게 강중량으로 해서 각 소재에게 공급을 하고 전기 출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전기선안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이 방식은 모터와 발전기에도 공급하는 방식, 한전 같은 송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로 해가지고 서로 파행히트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제 원리를 따라서 제 기술, 제가 이론 발표죠. 하나로 융합하고자 하는 현상 때문에 서로 어떻게 전파의 어떤 그 전파를 부목 현상 이렇게 해서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 가지고 멀리 보낸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가령 이제 A사 레이더뿐만 아니라 모든 위성통신 또는 워키토키 이동통신 모든 전파를 송수신하는 스마트폰 이 거리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와이파이 같은 데도 제가 워키토키 같은 장치를 달아가지고 송수신할 수 있는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워키토키가 4km, 5km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방식은 보다 더 멀리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유선망 제공업자들이 이걸 이용해 갖고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이런 송수신 장치, 와이파이에서만 되는 건 아니죠. 이런 송수신 장치를 마련하셔 가지고 이런 이동 통신을 제공하거나 무선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차량에도 무선 TV를 싣고 다닐 거기 때문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쏘는 것은 굉장히 멀리 송수신이 됩니다. 멀리 송수신이 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각각의 앞으로 스마트폰 같은 데나 데스크탑에도 각각의 다른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라디오 AM, FM 라디오도 각각 다른 전파를 송수신하지 하나씩 틀죠. 그러나 전체를 한꺼번에 키면 송수신 구조가 됩니다. 수십 개의 다른 전파도 송수신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KT 거 송수신하고 에이스케이트 거 송수신하고 이동통신 회사가 틀리더라도 인터넷 회사에서 이것을 이동통신을 제공하면 그에 따라서도 그것도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TV 채널 틀듯이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도 무선 TV, 모든 TV에서도 송수신하는 구조, 기타 모든 통신 장비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위성통신이라든지 통신 장비에게 상관이 없이 각각 다른 전파를 송수신하는 방법. 또는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가령 이렇게 데스크탑에 스마트폰 20개 들어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 10개 들어있다. 그리고 호출 번호만 틀리기 송수신 통신칩이 여러 개이거나 통신칩이 이제 그 통신칩도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면적의 제한 때문에 통신칩이 한 개이거나 소수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각각의 다른 전파를 송수신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통신칩은 여러 개의 전파를 동시에 송수신하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송수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통신 채널,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통신 도로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이에 따라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위성통신 같은 데서도 레이저파다 그러면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묶어서 쏘는 방식을 선택하면 2개를 썼네, 3개를 썼네, 4개를 썼네 어떤 것을 썼는지 알 수가 없죠. 모든 전파에 있어서. 그래서 일단 비밀 통신이 되고요. 이것은 보다 출력이 멀리 송수신이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들립니다. A사 레이더 같은 데서도 이런 서로 파형히트 여러 개 전파를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복합 전파를 쓰게 되면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제 원리를 따라서 강한 융합열을 발생하고요. 레이더를 갖다 기판을 태워버린다든지 과전류를 일으켜주는 거죠. 과전류와 열을 일으켜주는 비행체 같은데 또는 지상무기, 장갑차나 이런 것들 요새는 다 컴퓨터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전기를 먹통시켜 버리는 기술에 사용합니다. 출력만 좋다면 그것도 이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하게 해당되는 것에 쏜다라는 거죠. 거기다 이게 페레친 같은 것들을 미리 뿌려놓고 거기다가 송수신환 장치를 미리 뿌려놓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파의 출력이 좀 작아도 정확하게 해당되는 것에 해가지고 전파를 태워버린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물 안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해당되는 열 탐지로 해서 사람을 탐지하고 전파로 여기다가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보내는 거죠. 좌표 숫자 방식으로 서로 파행이 돼 여러 개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 전파 서로 파행이 된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같이 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람 기절시킬 수도 있고 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저기 제가 수소산소 추출할 때 물에서 서로 파행이 된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묶어서 쏜다. 복합 전파를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복합 전파를 물의 깊이를 따라 상중하로 이렇게 조사한다. 전자레인지에서도 전파의 길이를 따라서 상중하로 이렇게 해서 음식을 이렇게 골고루 데우는 기술로 사용되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셔서 전자레인지나 기타 전파로 데우는 구조에 있어서 사용하시면 전파로 끓이는 구조에 있어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석유 추출 방식에 있어서도 제가 그리고 저기 물에서 수소산소 추출할 때 음식물이 전자레인지에 돌아가지만 이거는 전파가 돌아갑니다. 전파가 예외 돌아갑니다.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으로 믹서기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믹서기 위에서 거꾸로 흔들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믹서기 흔드는 현상으로 전파로 회전 현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데워지고 열이 공기가 있잖아요. 열이 이제 데워지고 공기도 데워진답니다. 공기도 우리가 히터기 같은 거로 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파에 열을 담으면 이것도 공기도 데워져요. 햇빛 같은 것은 일종의 전파의 하나 형태인데 이것도 이렇게 햇빛에 의해서 공기가 데워져서 가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서 공기도 데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기를 데워서 일부러 토네이도 현상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서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수소산소 추출이 되기 쉬워요. 수십 줄기, 수백 줄기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면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소산소를 추출 쉽다는 거예요. 석유 같은데 정제할 때도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 전파를 같이 쏴가지고 발화를 일으키지 않은 정도의 수준에서 이렇게 석유를 가열을 해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 석유 할 때 정제할 때 수소를 넣으시잖아요. 수소를 넣으실 때 물의 깊이를 따라 여기 물의 깊이 이 정도다 그러면 상중하로 골고루 수소를 집어넣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콜라 같은 탄산고죠, 맥주 같은 탄산 집어넣을 때도 이런 방식을 골고루 집어넣어주는 상중하로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이런 방법을 따라 콜라 제조하거나 탄산음료 대령 맥주 제조하거나 기타 탄산을 기체를 집어넣을 때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놔서 동시에 이렇게 물이다 그러면 액상이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골고루 집어넣어요. 이것이 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수소를 집어넣어도 수소는 이제 탄산음료는 탄산이겠죠. 여기 집어넣어도 거기 퍼지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부분은 유로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상중하로 이렇게 줘서 이렇게 탄산을 집어넣거나 수소를 집어넣거나 산소를 집어넣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가 많아지면 되겠죠. 한 개보다는 10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탄산을 하면 탄산을 보다 많이 하면 음료가 되거나 어떤 기체를 이렇게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물에다가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좀 합시다. 그 다음에 물에다가 석유 추출할 때 수소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산소도 같이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제 이게 발화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다 이것이 석유 정제가 되게 고품질의 석유를 얻을 수 있다. 또는 여기다가 발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도 같이 집어넣어라 원하면 그러면 그것도 온도가 가열하면서 위로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석유 정제에 있어서 고품질의 석유를 얻을 수 있는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 발전 구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석탄 발전할 때 수소, 산소를 같이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이산화탄 제가 얘기를 하니까 석탄 발전할 때도 이거를 쓰시더라고 수소산소를. 그래서 어떤 석유 추출할 때도 고압 압축 공기를 좀 집어넣어주고 또는 제가 이렇게
물에서 수소산소를 전파로 추출할 때도 압축 공기를 저분한다 그랬죠. 전파로 이렇게 그 수소산소 추출하는 것은 바로 전파 가열법 플러스 열 가열법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사용해 주는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밑에서 가열을 하셔도 됩니다. 다른 연료로. 석탄 발전이다. 그 다음에 뭐 어떤 가스 발전이다. 이럴 때도 산소를 추가로 집어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얘가 얘기를 하니까 어디서 또 사용을 하시던데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기술을 다 보시고 계시다는 건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과 서울시와 인천시 주한미 대사관 이렇게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켠에 페이스북에. 그 다음에 YTN의 방송에 제 기술들이 어떻게 YTN 중에서 플라스틱 창문 그 다음에 뭡니까 위상벨 시스템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의 격벽 시스템 거기다 냉난방 시스템 자동차 어떤 프로펠 비행체 프로펠러의 좌우의 회전수 연료를 틀리게 해줘서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조향하는 기술 저는 가변 프로펠러 이걸 하시더라고요. 가변 프로펠러는 밑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프로펠러 움직인다는 거죠. 이것만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가능하죠. 이렇게 이런 연료를 태워서 분사하는 구조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거. 그거는 기존의 전투기는 이미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변속기 없는 기술도 얘기를 했는데 한번더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자동차가 이제 자동차 폭발 행정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회전이 그러면 적게 줬는데 많이 돌아간다.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죠. 비행체 프로펠러도 그 적게 연료를 주는데 더 많이 팽팽팽 돌아간다. 이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전기 방식 연료가 뭐가 됐든 간에 뭐 비행체 같은 거는 나중에 제가 어떤 기존의 연료가 뭐가 항공유 플러스 수소산소가 될 수도 있다. 항공유 플러스 산소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어떤 비행체에서 산소통을 좀 더 추가를 시켜서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기존에 항공유 플러스 산소를 좀 추가로 하시면은 좀 항속거리가 늘어난다는 완전 연소에 해당하게 되고 또는 그것을 엔진을 개조하셔서 이것을 온도를 높이는 항공유 플러스 산소를 각각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같이 섞어주고 온도를 높여주는 이런 기술 온도를 각각 높여줬다 섞어줘도 되죠. 그래서 온도를 높여주고 그것을 필요한 만큼 연소실에 보낸다는 것.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휘발유 또는 경유 또는 가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휘발유 플러스 산소통, 그러니까 경유 산소통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기존에 이게 자동차 설계를 변경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서 이것은 이제 동일하게 온도를 높여주고 쓸 만큼 섞어주고 연소실로 보내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연료의 많고 적음을 따라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내거나 뭐 프로펠러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 틀린 연료를 줘서 많이 회전수를 주면 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모터를 하나 둘 셋 네 군데 둬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쪽으로 그쪽으로 조향하는 기술에 YTN의 중소기업자가 하시더니 이것을 현대기아차에서도 안 하시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으로 제 기술이 많은 대기업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고 YTN의 멋대로 이렇게 다른 중소기업에서 지적재산권 법이라는 게 있는데 왜 제 페이스북에 그렇게 국가에 기관이 광고를 많이 하셨는지 국정원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재산권 법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법치국가인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외국의 기술들을 만약에 팔게 되는 것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민사소송과 또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 공무원들이 개입됐다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법을 위반을 하시면 안 되죠. 어떤 누구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이 제 기술이 어떤 특정 대기업체에 왕창 모여 있다. 하나 둘도 아니고 나는 그쪽과 어떤 교류가 하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내 기술이 가득히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여기서 발표한 모든 기술이 여기저기서 막 나온다. 그러면 틀림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터 기술에서 제가 테슬라는 제 기술을 일부러 많이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게
테슬라는 교류 방식의 전기 송전 방식, 앞뒤로 전기가 움직인다는 거죠. 에디슨은 그냥 직류로, 이렇게 해서 직류에 대해서도 전기 송전 손실이 많죠. 제 방식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굳게 만들어주면 이런 건 없죠. 서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제 원리를 따라서 우연히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알고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주파수가 된다는 거죠. 주파수 형태가 각 기업마다 뭐 구리선의 형태, 두께라든지 숫자를 틀리게 해서 각각 다 만들어내고, 이건 에이사 레이더의 어떤 전파를 출력하는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송전 손실이 별로 없고요.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그래서 모터 직전에선, 모터 일정 구간의 직전에선 발전기 같은데 이런 데도 공급하거나 파워가 필요한 거, 에이사라든지 파워를 공급하는 선에 필요합니다. 또는 이제 전기 송전 손실이 적고요. 파워가 그대로 전기가 공급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파워, 동적인 전기라 그러나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정적인 전기하고 동적인 전기. 파워가 세게끔 구동할 때 들어갑니다. 전기를 멀리 송전할 때 들어요. 전 세계 모든 전기 송전 기술과 전원 공급기에서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파에서는 서로 파형의 대력의 전파를 묶고 쏜다 그랬죠. 조명 같은 데도 서로 이렇게 조명의 굵기를 대중소라고 합시다. 틀리게 이제 줘서 보내거나 전기 출력을 강중량으로 이렇게 틀리게 해서 각각 조명을 만들어서 보내면 상대방의 자동차를 딱 맞으면 거기서 빛의 융합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하게 환하게 밝습니다. 이런 조명 구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판에 LED 등 같은 거라든지 모든 기타 지금 전구 방식도 대중소로 이렇게 만들어 빛의 융합 현상을 만들어서 환하게 밝게, 같은 전기 대비해서 좀 환하게 조명을 켤 수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 전조등이나 기타 이런데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명할 때 기존에 LED 등이다, 아니면 램프 방식이다 그러면 이게 LED 등이 30개 있다 그러면 10개만 키인데 20개만 키, 30개만 언오프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빛의 강중량을 조절하는 LED 등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두 램프 방식도 이와 같이 전구 방식의 램프 방식으로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어떤 이런 백열 전구나 이런 전구에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15W, 30W, 60W를 조절해서 빛의 밝기를 조절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LED 등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매우 중요하고 굉장히 비싼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LED 등이라도 이런 것들도 전구를 왜 동그랗게 만드냐, 이렇게 사각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납작궁으로 만들어 가지고 LED 등처럼 이렇게 수십 개 배치해 가지고 미니로 만든 크리스마스 전구 추리도 동그랗게 납작궁으로 만들어서 LED 등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사각으로 만들든지 삼각으로 만들든지 또는 별표로 이렇게 모양과 형태를 변형시켜서 재밌는 전구를 만드시거나 이것을 소형화시키시고 작게 만들어서 적은 공간에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거기다가 전구를 킨다는 거죠. LED 등처럼 이렇게 언오프 관계,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어떤 LED 등의 크기 또는 전력의 세기를 따라서 뒷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같이 배치해놔 가지고 빛을 일부러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조등이나 다른 데서도요, 일부러 그런 제 기술이 쓴다는 거죠.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광섬유의 끝단만을 딱 잘라가지고 거기다 빛을 이렇게 전기 회로를 이렇게 연결하고 빛을 발해주면 거기서 빛이 난다. 이에 따라 디지털 액정 장치로 아주 미니로만 작게 만들어서 디지털 액정 장치로 만드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크리스마스 전구 방식, 그거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광고판으로 쓰거나 디지털 액정으로 쓰거나 이렇게 아주 미니 구조로 뭐 전구 못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에리사 그렇게 되면 이게 네온 사인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온 사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 끝단을 엄청 많이 만들어주는, 그러면 이게 원하는 대로 네온 사인, 이렇게 빛을 만들거나 글씨를 만들거나 그림을 만들거나 이렇게 네온 사인을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구 추리 방식으로 해서
전구를 동그랗지만 네모나게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럼 그걸 방식으로 해서 아주 촘촘게 만들어. 이것도 디지털 액정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간판 구조로 사용하거나 네온 사인을 대신할 수 있고 색깔을 다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기술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기 모터의 일정 부분에 제가 이렇게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의 어떤 모터의 일정 구간에 또는 발전기 같은 데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배치해서 인위적으로 주파수 방식 공부하면 파워가 세다. 또는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안하면 파워가 세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구자석을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연구자석 만들 때도 제가 연구자석 가루를 대중 서로 만들어놓은 파워가 세다 그랬죠.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연구자석을 이렇게 수십 겹으로 여러 겹이나 수십 겹으로 만들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제품이지만 이렇게 겹겹이 만들어 놓으면 파워가 세다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구자석 제조 이것도 큰 기술이죠. 이것은 연구자석을 모터나 발전기에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하신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회전축이나 이런데 모터 프로펠러, 헬리콥터 프로펠러나 드론 프로펠러, 배 프로펠러 이런 가정 산업용 모든 모터 프로펠러에 일정 부분 밴딩 구조라도 약간 대나무 그 매듭 구조, 마듭 구조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힘이 증폭이 됩니다. 여기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스크류 구조를 좀 주면은 이런 식으로 스크류 구조를 주면은 오래 써도 이제 파괴돼 내구성 이상이 없다라는 보장 속에서 이렇게 회전의 힘이 잘 전달이 되는데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이 기술이 하여튼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속기 같은 기술에도 쓸 수 있죠. 변속기가 이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밴딩 구조의 톱니바퀴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거기를 안과 밖에 톱니바퀴가 있는 구조를 톱니바퀴를 결합해서 하시면 이게 파워가 세지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또는 톱니바퀴가 없어도 여기가 밴딩이 있는 톱니바퀴가 있고요. 거기를 감싸는 원통이 안쪽에만 톱니바퀴 맞물리는 구조를 원통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 파워가 세집니다. 일종의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회전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데 그 헬리콥터 같은데 드론 같은데 또는 배 프로펠러 강하게 돌려주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렇게 헬리콥터 같은데도 이런데 이렇게 이건 선풍기인데요. 선풍기에다 홈을 파주는 게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길쭉하거나 뭐 어떤 식으로도 홈을 파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람이 부딪혀서 시원해집니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나의 모터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들 모터가 파워만 쓰면 돌리기만 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파워가 세진다. 드론 같은 데도 보다 추가적인 양력을 얻어서 무거운 것을 잘 들어 올린다. 같은 전기 대비해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 프로펠러 같은 데도 이렇게 홈을 파주면 추진력이 엄청 강해지죠.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비행체 같은데 헬리콥터 같은데도 동그랗거나 어떤 여기다가 막 길쭉하거나 홈을 좀 파줘. 오래 써도 이제 내구성 이상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파워가 세진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위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다가도 홈을 파줄 수 있어요. 아래에다가도 작은 고저라도 홈을 파주면 공기가 거기 위로 올려주죠. 대신 프로펠러가 이렇게 오래 써도 이렇게 연결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받아가고 이거 벗겨지거나 추가적으로 고장이 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숫자를 배치하시면 추가적인 양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행체 동체나 날개 부분에도 홈을 파주면 이렇게 바람이 공기가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양력, 배 같은 데도 부력을 일으켜 주겠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이나 드론이나 비행체 몸체에다가 밑에 프로펠러를 하나 이렇게 프로펠러 펜을 이렇게 밑에서 돌아가 주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전기적인 힘 플러스 공기의 힘을 따라서 추가적인 부력을 얻게 돼요. 이것은 공기부양정에도 쓸 수 있고요. 공기부양정에도 쓸 수 있어요. 공기부양정이나 배 같은데 이런 데도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사족보행 로봇 이런 데서 사용하거나
비행체 몸체에도 이렇게 이런 데도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해서 비행체 날개 윙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없다는 보장 속에서 이렇게 달아놓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렇게 KGGB 같은 재래식 폭탄에 날개 키트 달아서 움직이는 그런 데다가도 밑에다가 그냥 부착식으로 하나 전기적인 방식으로 딱 주면은 이게 들어 올려져서 무거운 폭탄도 이렇게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이렇게 프로펠러 로베케에다가 프로펠러 펜을 작아도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달아주면 로봇계가 움직이는데 속도가 빨라져요. 경사진거수 올라갈 때도 단순한 다리 힘만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돌려주면 이게 손수레 같은 데나 이제 핸드카, 야쿠르트 아줌마의 전동카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오토바이나 자동차, 자전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좀 사고 위험은 좀 존재하겠죠. 속도가 높아지면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무단으로 자꾸 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사인데 여기가 나사 회전 간격이 똑같잖아요. 그럼 회전 간격을 틀리기 위해서 대중소로 만들어 놓으면 또는 이것을 이렇게 스크류 방식으로 만들어 놓되 회전 간격을 틀리게 만들어줘요. 대중소로 끝에 부분을 촘촘히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박힙니다. 콘크리트 같은 데, 목재 같은 데도 잘 박히고요. 이거 둔덕이 이렇게 십자나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약간의 두터운 부분을 둔덕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여기다 하나 넣어주고 여기다 반대편에 하나 넣어주고 이러면 돌리고 푸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 살짝 두텁게 만들어주면 같은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볼트 기술에 있어서도 회전 간격이 똑같죠. 회전 간격을 이렇게 약간 끝에 잠그는 부분에 있어서 넓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잠깁니다. 또는 사선으로 살짝 올라가게 만들어주면 딱 잠가주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수도 부품이라든지 이런 모든 볼트 기술에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볼트의 밑에 너트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윗부분은 넓고 아랫부분은 좁아서 이게 저항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잘 풀러지지 않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런 너트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넓게 만들어서 밑에는 좁게 만들어서 저항을 만들어서 밑에서 딱 추가로 받쳐주는 형태가 이런 너트 만드시면 제 기술. 수도 부품들 주방 수전 같은데 밑에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잠그는 부분 너무 잘 풀러지 신경질 나죠. 그래서 그 어떤 주방 수전 이렇게 물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저도 계속 잠그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더 개선할 수 없을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볼트의 넓이를 틀리게 만들어 잠그는 부분에 이제 약간 넓게 만들어 주거나 이 부분을 사선으로 살짝 올라가게 만들어 주면 잘 잠기는 모든 수도 체결 부품에 이 기술을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잠기는 부분 나사선을 가진 모든 제품들 이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이렇게 넣는 기술. 그래서 또는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달리는데 어차피 다른 그 연료로 달릴 거 아닙니까? 달리면서 전기가 생산되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기선에는 송전선은 그 전기선 이렇게 구리가 대중소 틀려서 주파수 방식으로 송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풍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트레일러 같은 데나 병장 한 300평 되는 데서 이렇게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연료가 뭐 석유가 될 수도 있고 가스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풍력이나 태양력을 통해서 기초 올려가지고 이런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m, 40m, 100m짜리도 가능한 회전축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YTN은 어떤 업체가 태양광 하실 때, 제가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금속 반사판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 동그란 그러니까 홈을 좀 파가지고 오목거울처럼 만들어서 조사를 해서 물을 직접 가열을 해서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하거나 태양전지에다 집중시켜서 하면 훨씬 더 발전율이 높다. 또는 해수 담수할 때도 스텐판에다가 이렇게 물을 가둬놓고 밑에서 가열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스텐판이나 이런 데다 거기 뭐 스텐판이 아니더라도 돼요. 얘들이 밑에 이제 이렇게 대리석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넣고 위에서 태양광 이렇게 그 오목거울처럼 만들어가지고 빛을 조사해 준다는 거죠. 그 금속판에다가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서 그러면 이게 증발이 쉽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밑에 남는 것은 그 소금으로 팔고 위에 올라가는 것은 중류수로 판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이 돼. 일단 담수화로 그냥 쓰셔도 되죠. 이게 매우 쉽지 않습니까? 해수 담수화라고 해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을 쓰실 때 제가 정수기가 필터기 같은 거 이렇게 이게 다 동그랗잖아요. 그럼 이거를 목적별 필터를 그냥 네모나거나 표면적을 넓게 만들어서 한꺼번에 한꺼번에 딱 결합시켜 놓고 물을 통과시키는 방법을 쓰자. 이게 했죠. 그렇게 되면 현재 대용량의 정수도 가능하고 되게 물의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정류하는 게 이렇게 물을 정제하는 게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해수 담사도 역시 해수 담사 필터를 이렇게 표면적을 넓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금방 그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해수와 담사 기술을 하실 때 물을 끓여서 증발을 시켜가지고 밑에서 햇빛 방식으로 다셔도 되지만 인위적으로 막 속이 많은 데는 끓여가지고 이렇게 증발을 시켜갖고 그것을 담수화 시켜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전파 방식으로 물을 끓여서 서로 파행히터 여러 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파행히터 여러 개 적외선 전파를 물에 가열해가지고 증발을 시켜도 되는 전기적인 에너지가 좀 많이 들죠.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속이로 그냥 끓이든지 그래서 그 태양광 어떤 금속으로 오목한 홈을 파갖고 방송 반사파적으로 조사를 해서 증발을 시키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해수 담수화 기술을 씁니다. 배 같은데 이렇게 갖고 물을 바닷물 끓여갖고 증발해가지고 그거를 추출해서 담수 그러죠. 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을 휴대용으로도 가져갈 수 있겠죠. 물을 갖다가 더러운 물인데 끓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수출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유용할 것 같아요. 물 끓이는 구조에 있어서 전기적으로 끓이든지 아니면 그 다른 연료로 끓이든지 이런 방식을 아니면 그냥 일반 화목 난로 같은처럼 연료를 나무 같은 거 집어넣으면 거기서 추출해가지고 쓰시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이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이게 공기 필터 같은 것도 이렇게 여러 겹으로 목적별 필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대용량의 공기도 가능하고요. 이거를 했더니 삼성에서 이걸 쓰시더라고.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목적별 필터를 한꺼번에 표면적을 넓게 했습니다. YTN에서 어떤 업체가 이걸 하시던데 YTN에서 이렇게 내가 표면적을 넓게 한다라는 것은 물을 갖다가 그 표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추출하는 방법에 빠르게 그래 해당하는데 그걸 동그랗게 마르셨더라고. 진짜 어이가 없어요. 아니 목적 넓게 그거는 표면적을 넓힌 거 아닙니까? 표면적을 넓혀서 그걸 동그랗게 말아 놓으면 이게 네모나게다가 했다. 세모나게 만들 수도 있죠. 필터를 별표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표면적을 넓게 한다는 게 중요한데 그걸 동그랗게 말아놨다는. 그러고 나서 물을 정수를 하시더라고. 되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표면적을 넓혀서 대용량의 물을 정제하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압력을 통해서 하는 거로 제가 보기엔 조금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용량의 정수하는 데서는 누가 바이러스 세균태를 하거나 이러면 큰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독극물이나 이렇게 무슨 테러가 일어나면 엄청 취약하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공기 정화할 때
이 선풍기 뒤편에다가 이렇게 부직포망이나 금속망이나 플라스틱망이나 이렇게 두면 공기가 정화된다 그랬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서 현재는 이런 구조를 이런 식으로 탁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공기를 정화하는 식으로도 내가 도심에 그래서 이제 공기를 빨아들인다. 여기도 부직 필터가 있어서 이렇게 제거하죠. 금속망 필터도 돼요. 나중에 먼지만 떨어내면 되니까 금속망 필터나 플라스틱망 필터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 정화기에 터널에도 가능합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죠. 부직포 하나만으로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한 10,000원이면 되겠습니다. 10,000원이나 20,000원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도심에 이렇게 몇만 개 설치해놓고 도심 공기가 엄청 정화되죠. 대신 이거 바이러스 테러, 세균 테러는 좀 조심하셔야 되죠. 이거 KT 홈쇼핑에서 어떤 데가 이게 고기 냄새를 갖다 앞에다 딱 대가지고 공기를 흡입해가지고 고기 냄새 빼는 데 사용하시더라고. 그거 제 기술이에요. YTN에 그것도 YTN. 그 YTN 아니가 그 KT 홈쇼핑에서 하시더라고. 이거 선풍기잖아요. 이 선풍기에 뒤에다 약간 더 길게 해서 금속망을 준다는 거. 이게 금속 터널. 그러니까 알루미늄 터널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스크류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공기가 그 안을 통과를 하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거기다 이제 공기 통과하는 그 터널 안에도 오목한 홈을 파줘서 공기가 부딪혀서 시원하게 하는 구조로도 만들 수 있어요. 금속 터널이긴 한데 또 오목한 홈들을 파준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부딪혀서 시원해진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이것을 수십 개의 터널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 냉매 물질 플러스 알루미늄, 그 냉매 물질 플러스 금속 이 터널을 만들어주는. 그러면 그 바람이 여기 그 좁은 통로를 통해 들어오면서 시원해지고 엄청 이렇게 시원해진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형태의 탁상형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에 갖고 다녀도 되죠. 자동차에 설치해놔도 이건 공기를 정화하면서 동시에 엄청 시원해지게 만듭니다. 자동차 같은 휴대용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다른 거에 비해서 선풍기다 그러면 수십 개의 어떤 금속 터널을 지내는 거를 냉매 물질과 결합 시원해져서 이렇게 선풍기를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에 설치해도 되고 뭐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건 말입니다. 이거를 현재 있는 선풍기를 이렇게 각도를 완전 확 적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이를 보고 이렇게 돌릴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여기 뭐든 이렇게 선풍기를 갖다 상중하로 배치해가지고 동시에 어떤 그 방안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원 공기는 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장이 갇혀 있으므로 온실 효과를 나타내서 덥습니다. 그래서 윗공기를 식히게 해주면은 쉽습니다. 이게 굉장히 온도가 동시에 그것을 한다는 거죠. 또는 뭐 전기가 많이 되면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적으로 끄면 되니까요. 위하고 아래만 틀어놔도 위 중간만 틀어놔도 시원하다는 거죠.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에어컨이 위, 중간 두 군데에서라도 같이 나오거나 바람이 세 군데에서 같이 나오는 이런 기술을 보자면 짧은 시간에 냉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쓸 수 있겠죠. 특수물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냉각하는 데서 쓸 수 있겠죠. 자동차 뭐 모든 형태 엔진을 냉각한다든지 뭐 냉각 이런 냉각 방식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동시에 나와서 동시에 식혀주는 컴퓨터 냉각이라든지 뭐 냉각이 필요한 것에 이 기술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풍기 팬을 두거나 에어컨도 이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냉풍기도 동일하게 이것을 하거나. 자, 그럼 히터기는 안 되겠습니다. 히터기도 됩니다. 히터기를 위, 중간, 아래 이렇게 배치해서 뭐 히터기의 종류가 뭐가 됐든 간에 난방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터기만 됩니까? 아닙니다. 히터기뿐만 아니라 난방장치만 다 됩니다. 동시에 이것을 떼어서 이것을 이렇게 방안을 데우는 뭐 화목난로도 가능합니다. 화목난로도 가능하다는 것은 그냥 너무 좀 불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목난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동시에 이렇게 되는 불날 염려 조심하세요. 미니로 만드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이런 기술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기다리 선풍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돌려도 입공기를 좀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줘도 됩니다. 환풍기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정회전 역회전을 통해서 환풍기를 뭐 안쪽 바람을 바깥쪽으로 내보내기도 하죠.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환풍기 만들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겨울에는 이렇게 여다지를 만들어 갖고 약간 이렇게 춥지 않게끔 그렇게 환풍기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벤트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냈습니다. 환풍기 있는 데는 한결같이 이렇게 딱 닿는 데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공기가 질이 나쁜 데든지 아니면 이렇게 추울 때 안 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춥잖아요. 화장실 같은 데도. 왜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다지 문을 만들어서 바깥쪽이 여다지, 안쪽이 여다지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외부 공기가 차운 공기나 또 나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도덕질을 상업화시키지 좀 합시다. 또는 환풍기 표현을 하나는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것, 하나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이 두 가지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개를 하시든지 이렇게 가스레인지 후드 있잖아요. 주방에 이렇게 가스레인지 이렇게 냄새 빼는 거 그거에다가도 뭐 어떻게 두 개를 달아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빨아들인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공기 통로는 하나고 공기를 뭐 이렇게 식당 같은데 이런 데서도 이렇게 모터를 두 개 달아가지고 동시 흡입을 한다는 거죠. 동시 흡입해서 그것으로 공기 통로는 하나고 내보내는 통로는 하나고 두 개여도 상관없죠. 두 개여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공기를 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환풍기 같은 것도 속도를 전기양을 틀리게 해가지고 강중약으로 만들어 놓거나 또는 이렇게 가스레인지 후드도 강중약으로 만들어서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뭐 환자 있는 데는 좀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 거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양수기 같은 데도 모터를 여러 개 달아갖고 물을 빨리 빨아들이는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그러니까 모터가 여러 개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어떤 물 호수를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동시에 빨아들이면 홍수 났을 때 좋겠죠. 잠겼을 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진공청소기 같은 것도 모터를 두 개 달아가지고 이렇게 두 개나 세 개 몇 개 달아가 한꺼번에 진공청소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에 바람 내뿜는 진공청소기 바람을 이렇게 여기서 내뿜잖아요. 내뿜는데 먼지는 거르고 그거를 두 군데로 만들어 놓거나 여러 개로 만들어주면 흡입력이 더 좋아집니다. 이 진공청소기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도덕질을 상업화시키지 좀 합시다.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풍기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짜리 이렇게 있고 두 개짜리 있고 세 개짜리 이렇게 모둠으로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선풍기가 있어가지고 옆으로도 네 개짜리 있고 여덟 개짜리 있고 언어부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제품인데 이쪽은 전기주전자가 가열하는 것이 전기주전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씩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이 다섯 개짜리 10개 묶고 영업집에서 각각 틀린 액상을 끓여도 되죠. 어떤 건 차를 끓여, 어떤 건 커피를 끓이고, 어떤 건 다른 거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주전자 같은 거, 전기주전자 아니라 가스로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각각 다른 일단은 전기주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끓이는 방식 이런 것도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유용하지 않습니까? 네,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컵 같은 것을 씻는 그런 그 장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내가 얘기만 한 방송에 꼭 나온다는 말씀이죠. 이게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답답합니다. 네, 컵을 이렇게 딱 안에다 장착을 시켜주면 지가 안에를 청소를 딱 해줍니다. 겉에까지 청소를 해줍니다. 1차, 2차로 해가지고 안에 청소, 겉에 청소 여러 개 됐어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안에를 다 청소해 주죠. 이렇게 컵까지 딱 대고만 좀 싼 거는 대고 있으면 안에를 청소해 주는 거 옆에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대충 이렇게 컵 청소하는 걸 하나 둘셋 10개짜리 만들어서 영업집에 사용하시면 5개짜리도 있어요. 2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용량별로 가격이 틀리겠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릇 같은 것도 동일하게 그렇게 딱 되기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컵입니다.
컵 같은 거.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드라이기 건조. 드라이기로 일반 그 어떤 드라이기 살균, 뜨거운 열풍을 불어가지고 그릇을 살균하는 열탕 소독하자. 열탕 소독할 때 이건 좀 번거롭죠. 다시 말려야 되니까. 그래서 수저 같은 것도 그렇고 수저 같은 것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도 그렇게 컵 같은 게 난 불특정 사람들이 많이 입에 되니까 전염이 쉽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뭐냐 일회용 컵을 쓴 이유가 이제 전염병이 많아져서 그건 이제 쓴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에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컵이라든지 이런 그릇을 살균 구조를 이 드라이기 방식으로 해서 뜨거운 열풍을 불어서 살균해 뜨거운 열풍을 쓸어서 살균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살균을 합니다. 자, 농산물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고기 같은 거 살균할 때 뜨거운 열풍을 불어서 순간 가열을 통해서 딱 살균해주는 이런 기술 구조. 뭐 고기 같은 거 익히지 않으면서도 순간 이렇게 딱 사열을 살균해주고 그럼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진공 포장하면 되죠. 왜뭐 뜨거운 열풍을 한꺼번에 딱 불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불어가지고 해서 농산물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살균할 때 시들지 않게 하면서 과일은 열기 맞으면 좀 더 당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열풍으로 불어 살균하는 그런 농산물 살균법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이든 고기든 그래서 그릇 같은 것도 이렇게 살균한다. 그 다음에 저기 옷 같은 거 집에서 세탁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LG 스타일러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스팀 방식이 아니라 스팀 방식을 건조 방식으로 해서 저는 집에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열을 해서 습기가 좀 많이 찼다 그러면 이런데 가열해서 이런데도 습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서 있는데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습기 있는 것보다. 사실은 다른 데도 다 가열해서 이것을 살균합니다. 그래서 열탕 소독하듯이 열로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소멸할 수 있다. 이걸로 이제 피부병 치료에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관련 특허 10건 제출했고요. 그래서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발표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열탕 소독 하잖아요. 물로. 그럼 이게 똑같이 열로서 이렇게 이걸로 건조하나 물이 들어갔냐 차이죠. LG 스타일러 같은 데는 스팀 방식으로 살균하시는데 그게 좀 안 좋다는 거죠. 열이 충분하지 않다는 스팀 때문에 물 때문에 충분해서 제가 병원에 같은 데서도 이렇게 드라이기처럼 해서 열풍을 불어가지고 바닥 살균하거나 문고리 살균하거나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했죠. 가정용 좀 스팀 방식은 있는데 열풍 방식은 없거든요. 그래서 열풍으로 해서 바닥을 살균하는 문 손잡이 같은데 원하는데 이런 거 저는 전 세계 큰 히트 상품이 될 거라고 엄청 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화장실 같은 데서도 이렇게 열풍 이렇게 열로서 이렇게 마르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뜨겁게 해서 손을 살균하는 데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지금은 공공장소 들어가던 뭐 약품 이렇게잖아요. 그렇게 이걸 얘기했더니 방송에 나오시더라고. 이것도 역시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행정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관계기관이 굉장히 많고 광고가 있고 그 후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것도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와요. 유튜브가 아니라 YTN 참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YTN에 제 플라스틱 창문 비상벨 시스템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해당 공무원이 혹시라도 관련이 돼 있다면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외국에 팔았을 때를 생각하셔야죠. 열풍 손에 했다가 내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손으로 말리지 않냐. 그걸 좀 더 가열하면 이런 드라이기 방식으로 이렇게 열탕 소독을 하듯이 건조 열풍이지만 열풍 소독한다. 열풍 소독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열풍 소독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열풍 소독을 하면 이게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뭐가 됐든 간이 됩니다. 저도 피부병 할 때도 하거든요. 피부병 없이 살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부분을 이런 건조기를 건조 열풍 방식을 만들어 갖고 병원 바닥을 살균한다든지 문고리 이거 제품 집안에서 이거 대박 히트 납니다. 이 기술을 제 기술입니다. 약간 사선 방식으로 열풍을 불어주면 이게 모터에 과열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바람이 나오는 것을 사선 방식으로 이렇게 가열을 해주면 모터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드라이기도 사선 방식으로 이렇게 직선 방식이 아니라 사선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릇 같은 것도 이렇게 건조 열풍 방식으로 그릇을 살균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거 사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식품 건조기 같은 거 제가 농산물이나 이런 건조할 때도 제가 열풍으로 불어가지고 제습 방식으로 습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그래서 지금의 시험지에 있는 식품 건조기 가정용 있잖아요. 그것도 열풍을 불어가지고 습기를 증발시켜 제습 방식으로 습기를 제거하고 이런 방식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제가 이걸 농산물 할 때 농산물 같은 거 이렇게 습기 제거 건조장 있잖아요. 그때 제습 방식으로 해서 습기를 제거하고 열풍 불어서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G 스타일러나 이런 스타일러, 그 다음 빨래 건조대도 제습 방식으로 이렇게 습기를 제거하고요. 열풍 건조 방식으로 같이 살균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러 갖고 빨래를 빨리 건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빨래 건조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LG 스타일러가 되고 다른 스타일러에도 이 기술 제습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건조 열추 방식으로 제습 방식으로 한다 그랬더니 LG 스타일러에서 이걸 하신 것 같은데 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온 냉장 보면은 그것도 고기 같은 거나 농산물 같은 것도 이렇게 보관할 때가 좀그 상온에서 보관해야지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저온 냉장고나 상온 냉장고 만들면 되겠다. 뭐 0도씨 이하로 들어가도 되지만 0도씨부터 해가지고 18도씨 보통 13도씨 정도에서 가지고 농산물이 좀 오래 보관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런 거 필요하다. 이런 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냉장고 갖고 0도씨부터 13도씨, 18도씨 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고기도 이제 거기 있다 그러면 적정한 온도 속에서 들어있고 고기도 이제 드라이징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이런 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냉장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좋은 냉장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약간 상온 발효, 빵 발효하거나 이럴 때 이런 발효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온도를 제일 적절한 온도가 30도 이하예요. 30도 넘어가면 보통 익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스트균 같은 게. 그래서 이스트균 육성을 할 때 25도, 24도에서 이렇게 30도 밑에에서 약간 더운 정도에서 제일 발효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발효실을 하나 이렇게 따로 만들으셔도 오븐에다 이런 기능을 두셔도 되겠죠. 오븐이나 전자레인지 이런 기능을 두셔서 파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온도를 그래서 이렇게 발효에 도움이 되는 오븐 이런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빵 만드는 데 사용하거나 기타 뭐 다른데 뭐 이렇게 요구르트 요플레 이런 거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많은 것 같아요. 된장 뭐 이렇게 메주 뜰 때도 좋고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 아랫물 이렇게 탁 넣고 이렇게 하는데 이불 덮고 식혜 발효할 때도 좋고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매기술 도덕질을 상업화 시키지 마 합시다.